저희들은 이곳 의총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될 예정인 새 안건에 대해서 각각의 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에 관련해서 각각의 대표 의원 한 분들께서 각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이 계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유상공 간사님 예정이 유상공 간사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있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입니다. 규탄사에서 중간에 시간 초과라 컷오프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우리 헌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권력 분립, 상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특검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선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비교섭단체에게 특검을 추천한 전례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던 검찰이 2년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소환조차 못했던 사건입니다. 소위 명품백 사건은 문민통제라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범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명품백 사건 청문회에서 함정 몰카 공작을 벌인 정치 목사조차 언더커버로 청탁 명목이 아닌 함정 선물을 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명품백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 행위가 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들도 카더라 수준의 내용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명확성,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이종호 구명 로비와 같은 가짜 뉴스조차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늘 비난하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노골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각종 의혹들은 하나같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사건들입니다. 고발인으로 당사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 최장 170일의 과도한 수사 기간은 물론 수사 검사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특검의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 특검이자 보복 특검이고 위헌 특검으로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 자신들이 입맛에만 맞는 정책 특검을 임명해 대통령 부부를 망신주고 흔들고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게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개별수식 선전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 적대적 행태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으로부터 순직 해병 특검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탄핵, 계엄 이런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특검의 추천 방식부터가 매우 잘못됐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무한적으로 무제한으로 대법원장에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종의 비토권을 줘서 결국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특검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 한 번의 선례도 없고 단 한 번의 제도적인 실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갖는 헌법상 유례없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상병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들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고른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수사를 하는 주체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적법 절차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놓치고 본인들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민주당에서 수사 특검을 골라서 고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사람이 특검으로 지명돼서 민주당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하면 그 수사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검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 절차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최상병 특검법에는 공소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박종훈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죠. 거의 1심 재판 막바지에 왔습니다. 박종훈 단장이 일주일 만에 수사를 해놓고 국방부 장관이 좀 더 신중히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을 뿐인데 본인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군의 항명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그건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박정훈 단장의 공소 취소를 먼저 하도록 특검에게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까? 특검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특검 비용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추산했을 때 김건희 특검법이 124억, 최상병 특검법이 110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민주당 추산일 때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질질 끌거나 수사를 질질 끌게 됐을 경우 그 비용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4조 원을 주고 있고 공수처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특검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가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토의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법사위 소위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런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정치 세력이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법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토론도 제가 특검법 관련돼서 논의한 것 중에 지금 이 정도 발언 시간도 제대로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소위에서 한 번, 전체회의에서 한 번, 그냥 발언권 주고 나서 결론대로 일방 의결하면 그게 무슨 국회 수기 절차입니까? 그럴 거면 국회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추석 명절 직전에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도 막혀서 추석 끝나고 나서 이 민생이 시급한 때 이것부터 하려고 하느냐? 의도는 뻔합니다. 9월 달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둘 다 결심이 됩니다. 9월 2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9월 30일에 위중교사 부분이 결심되죠. 결심되고 나면 바로 다음 달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 결과가 두렵지 않다면, 그 선거 결과가 영향이 없다면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명절 지나자마자 오늘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반탄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반탄용으로 헌법상 최고의 악의적인 선례로 남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수석님들 발언이 끝나고 3개 법안이 상정된 직후에 법안 제안 설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민 의원님으로부터 지역화폐법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을 박수민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고쳐야 할 때입니다. 살포할 때가 아닙니다. 심각히 오류에 빠져 있고 심각한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를 점검한 것인지 성의 있는 토론이 있었는 것인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폐를 먼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10%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주는 쿠폰입니다. 10%의 차액은 국고, 예산, 즉 혈세로 지원이 됩니다. 즉 10% 소비 지원금의 내실을 요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10% 예산 지원 소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유한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낙후지역을 돕고자, 지방 소멸을 돕고자, 균형 발전을 돕고자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개정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개정 이유는 팩트 점검이 된 것인지 반문드립니다.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에게 간 쿠폰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선택을 거치게 됩니다. 해서 성공한 업종, 성공한 상점으로 조금 더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점이 인지되어서 지역화폐를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농협 하나로마트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궁색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골목상권,
영세상권도 지역화폐로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화폐는 발행하는 즉시 30, 40대 IT에 친숙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층을 돕고 있는 것인지요?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러한 팩트가 점검되었는지 다시 반문드립니다. 소비 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없었습니다. 10%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나의 월 단위 소비, 연 단위 소비를 늘릴 국민은 없습니다. 이유 1, 2, 3, 4로 부작용을 요약드렸습니다. 이러한 팩트는 성실히 분석된 것인지요? 이러한 팩트는 성실히 토론된 것인지요? 팩트 점검과 토론을 생략하고 왜 법안을 강행하는지요? 지역화폐는 고쳐져야 할 때입니다. 살포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화폐가 수십조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의 시대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 수십조 원의 지역화폐는 왜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의 시대를 막지 못한 것입니까? 효과는 분석한 것입니까? 남겨진 효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다 하는 정신적 승리, 선동, 팩트 없는 선동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선별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선별, 무집중의 폐해가 누적이 됩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는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써서 돕고자 하는 지역, 상권, 행사, 계층에 집중한다면 지역화폐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의 효과와 규모의 경제는 온누리 상품권이 더 우수합니다. 근본 지역화폐법은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상시화해서 나라 돈을 투입해서 지역화폐를 확산시키자는 법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예산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팩트 착각이고 효과 없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500만 보 양보하면 지역화폐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단 고쳐져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 지역화폐 법안은 그 어떠한 내용도 없고 그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습니다. 팩트 이탈, 무성의 예산 사냥의 입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퍼진 지역화폐는 축소되어야 합니다. 약자 복지의 재원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돕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해서 저희는 이 법안을 반대해야 되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민생을 진짜 돕고자 하기 때문이고 미래를 진짜 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반대 토론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네.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